프롤로그 1밤이 늦었고 외로운 달이 하늘 높이 걸려 방 안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만이 침대 위 진홍색 핏자국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방 안 곳곳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감돌았고 희미하고 절박한 신음소리가 공중에서 떨렸다. 제발 그만둬요. 가느다란 작은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약하고 절박한 애원이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호소는 더욱더 격렬한 난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힘은 갑자기 강해졌고 허약한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또 다른 신음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등에 누워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차갑고 무심한 그의 분위기를 흐릴 수는 없었다.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깊고 검은 눈은 이제 붉게 달아올랐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분노로 가득 차 절망으로 가득 찼다. 도망가고 싶었지? 이제 와서 애원하는 거냐? 그는 말하면서 그녀의 뼈를 꿰뚫고 싶어하는 듯이 더욱 힘을 가했다. 아야 아파요. 하지만 그녀의 신음소리는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몸을 떨었고 그의 검은 눈은 살해와 파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시 지앙아오가 도망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넌 내가 데려온 존재일 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감히 도망치려고 하다니? 인사엔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이걸 잘 기억해. 뜨거운 눈물이 시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그 잔인하고 무정한 남자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녀의 살갗을 찔렀고 심지어 뼈까지 뚫으려고 했다. 그녀는 평생 그 일을 기억할 것이다. 울려서 자게 하세요. 남자가 손을 뻗어 그녀의 곱고 새까만 머리카락을 움켜쥐자 그의 붉어진 눈은 그녀의 가녀린 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린아이 같은 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 순수함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상처가 잡아당겨졌고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고하게 아랫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무심코 무기를 옆으로 던졌다. 그녀는 떨고 있는 몸을 넘어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를 무시했고 그가 떠나자 그녀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허리 통증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강렬한 알코올 향이 코끝을 스치며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다가 깊고 어두운 두 눈에 격렬하고 절망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남자의 입술에 차갑고 무자비한 미소가 나타났다. 이 와인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한 문장에 그녀의 눈이 두려움에 커졌다. 14세의 나이에 그녀는 그 열정적인 키스에서 강렬한 맛, 아주 강한 브랜디를 맛봤습니다. 아니요. 절망에 빠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본능적으로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남자의 눈빛에 담긴 피에 대한 갈망과 폭력에 겁먹은 듯.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힉 소리를 내며 병을 들어 올려 그녀의 등에 독한 술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시야가 어두워졌고 그녀의 입술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프다. 그 강렬한 열기가 그녀의 상처를 덮치고 뼈 속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몸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독한 술에 섞인 피가 그녀의 등을 타고 시트 위로 흘러내렸다. 생생하고 강렬한 진홍색은 기묘하게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어쩔 수 없이 어깨뼈에는 부러진 날개 자국이 있었다. 악마의 흔적이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깊었으며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날개를 꺾으면 결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프롤로그 두 방 안 구석구석에는 피냄새와 강한 술냄새가 뒤섞여 가득 찼다. 고통이 너무 강렬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증오와 두려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악마의 날개에 갇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시장아오가 악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출혈이 점차 멈추자 남자는 섬세하고 알몸의 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갑자기 그의 안에서 강렬한 정욕이 솟구쳤다. 그 남자는 셔츠를 거칠게 찢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열정적인 키스가 그녀의 등 아직 축축한 자국에 닿았고 따끔거리는 고통 때문에 그녀는 다시 신음했다. 원하지 않는 다절레 없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녀는 다시 애원했다. 남자는 그녀를 무시한 채 그녀의 등에 남은 자국을 계속 핥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너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다시 도망칠 수 있는지 보자. 그의 목소리는 심편이었고 그녀의 등에 뜨거운 숨결이 닿자 그녀는 약간 떨렸다. 시장호,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녀는 이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오늘 밤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열정적이고 강렬한 키스에서 어린 소녀는 남자의 강렬한 소유욕을 분명히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녀의 두피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퍼졌고 그는 다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녀를 돌아서게 했다. 그녀는 그 깊고 어두운 눈을 직접 볼 수 없어 절망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남자는 이미 흐릿한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폭력의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어리고 얼굴에는 아직 미숙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가 원했던 건 그저 자신의 욕망을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파괴하려는 욕망,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 그 젊은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싫어해요. 잘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꽉 움켜쥐더니 거칠고 초조하게 몸을 숙였다. 그의 뜨거운 키스가 곧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의 입술과 혀가 그녀의 숨결을 미친 듯이 앗아갔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뜨거운 눈물이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흐느낌과 신음소리가 절망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남자 아래에서 그녀는 마치 싹트는 꽃과 같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났습니다. 밤의 만다라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거의 밤새도록 열정을 쏟은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그 남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듯했다. 또 다시 약탈하고 또다시 빼앗고 그래서 밤새도록 쾌락에 젖어 뒤척인 끝에 그녀는 악마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인사엔, 지금 내 마음을 기억해. 지금부터 내가 도망치거나 저항할 때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내게서 2배의 요구를 받아낼 거야. 마침내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경고를 남기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 역시 기절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죽음처럼 조용한 방을 밝혔습니다. 절망은 끝이 없고 만연하며 통제할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001장 가을, 웃는 악마일 고문 자체는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웃는 악마다. 초가을 저녁, 시위양아오 가문 저택. 차가 멈췄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랑비가 시원하고 쓸쓸했다. 차문이 밖에서 열렸고 인사에는 혹시라도 고급차를 더럽힐까봐 조심조심 차게 내렸다. 그녀는 매우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이었고 그녀는 단순한 서양식 드레스만 입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맨살 위로 떨어지고 그녀의 섬세하고 작은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곱고 새까만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약간 흐트러진 앞머리 아래로 커다랗고 둥근 눈이 유리처럼 어둡고 밝게 빛났다. 그 순간 어린 소녀의 시선은 온통 낯선 이 장소에 쏠려 있었다. 그녀를 데리러 온 삼촌은 이곳이 저택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소녀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건물들이 마치 성처럼 느껴졌다. 하늘은 약간 하얗게 변해갔고 성은 이슬비 속에서 생명이 없어 보였다. 유나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중년 남자가 부드럽게 말하자 인사에는 정신을 차렸다. 인사에는 재빨리 대답하며 중년 남자의 걸음걸이를 따라잡기 위해 몇 걸음을 뛰었다. 진흙탕 위에 얕은 발자국이 천천히 성 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곳은 과수원이었다. 과수원을 나서자 넓은 광장이 나타났다. 인사에는 광장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분수를 지나다가 분수 위에 있는 신성한 천사상에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눈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딘가 길을 잃은 듯 보였다. 이제부터 그녀는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윤하은 씨, 여기가 당신의 방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곳 가정부입니다. 김민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몇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중년 남자는 마침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사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방을 둘러보다가 중년 남자의 차분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저항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녀는 그녀의 은인이 되어야 할 이 중년 남자가 그 무서운 곳에서 그녀를 구해준 후에 그녀에게 그토록 존경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혼란스럽고 저항적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며 김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방 안에서 은사에는 움직이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앞뒤로 바라보았다. 여기도 아름답고 성도 아름다워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 집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공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없으니까요. 마치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듯 그녀의 작은 몸이 떨렸다. 눈은 젖었지만 안에서 고여있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아빠, 은사엔을 축복해주세요. 그리하여 신비롭고 아름다운 시위양아오 가문의 저택은 은사엔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넓은 식탁에 은사엔보다 4대 5살 더 많아 보이는 소녀 한 명만이 앉아 있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자살하셨어. 정말 불쌍해. 하지만 김민석 삼촌, 걔는 분명 입양하였어. 여기 사는 건 괜찮은데 왜 나랑 같이 밥 먹어야 해? 그녀는 은사엔이 그녀 맞은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마침내 불만을 표출했고 그녀의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은사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겸손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의 어둡고 밝은 눈에는 완고함이 엿보였다. 니시의 히로시 씨의 명령입니다. 이화추락 웃는 악마인 이시의 히로시 씨 인사에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김민석은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며 자신이 감옥으로 기억하는 이곳에서 자신을 데리러 구출하라고 김민석에게 명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은 그를 서강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니시카와 히로시는 윤하은의 어린 마음속에 신성한 인물이었다. 니시카와 하오씨라는 말을 듣자 소녀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뿌루퉁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인사엔을 노려보더니 맞은편에 앉고 싶지 않다는 듯 다른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엔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릇에 담긴 죽만 마셨다. 옆에 서 있던 김민석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엿보였다. 이 아이는 겨우 10살이지만 매우 현명합니다. 인사에는 영지 생활에 금세 적응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건 좋아했지만 이야기하거나 웃는 건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묻는 건 뭐든 대답했고 다소 냉정해 보였지만 아주 조용했다. 하인들은 마치 안주인처럼 그녀를 극진히 대했지만 그녀는 겸손하고 약해 보였다. 말없이 꼼짝 않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풀잎 같았다. 눈에 띄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분들의 친절에 보답하고 니시카와 히로시 씨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니시의 히로시 씨를 만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좋아요. 니시의 히로시 씨가 돌아왔습니다. 온실에서 괜찮은 물을 주던 인사에는 문밖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하던 일을 바로 멈추고 평소보다 더 쾌활한 모습으로 온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마침내 니시카와 히로시 씨를 만났고 그녀의 작은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저택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은 것이었다. 바람이 그녀의 길고 곧은 새까만 머리카락을 스치며 장가지 아래로 유난히 밝은 눈을 드러냈다. 니시카와 히로시 씨는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온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긋했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첫 만남에는 화려한 등장은 없었지만 차갑고 무심한 그의 분위기는 보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몸을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인물이 다가오자 인사에는 점차 고개를 들었다. 그녀에 비하면 니시의 히로시 씨는 정말 키가 크고 위엄이 넘치죠. 마침내 그녀는 멈춰서서 그 깊고 짙은 잉크색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검은 눈은 마치 모든 것을 흡수하는 듯 치타처럼 날카로운 날카로움을 발산하며 고귀함과 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치명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니시카와 히로시 씨가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깊은 차가움이 묻어나는 얼굴. 인사엔. 낮은 목소리가 잦아들자 인사에는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아오 씨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었다. 시장아오 씨는 그녀의 대답에 흡족한 듯 미소를 더했다. 그는 갑자기 몸을 굽혀 작은 은사엔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인사엔은 갑자기 온몸에 차갑고 숨막히는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손목이 잡혔다. 오늘부터 너는 주어진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해. 그 한 문장에 작은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니시의 히로시 씨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검은 눈에 눈물이 금세 고였다. 영지에 들어온 이후 인사엔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시장호 선생에게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니시의 히로시 씨는 여전히 그녀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시카와 히로시 씨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에 매우 가까이 있었고 그의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겨울이라는 것을 기억했고 어린 시절의 공기 자체보다 몇 배나 더 차가운 문장을 들었습니다. 이걸 기억해. 내가 계속 너를 괴롭힐 거야. 황량하고 창백한 하늘에서 악마가 마치 검은 날개를 펼치는 듯 천사에게 사악하고 무자비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천사는 기억해냈다. 웃을 줄 아는 악마가 가장 무섭다. 003화 가을 어둠 속의 만남. 윤하은은 김민석으로부터 서장호 씨의 본명이 서장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의 기억 속 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젊은 남자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겨우 6살 많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차갑고 절제되어 있어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강렬한 존재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서 영지 사람들은 그를 존경스럽게 불렀습니다. 니시카와 히로시 씨. 은사에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2년 동안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니시카와 히로시 씨는 매우 바빠 보였고 그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신비로운 빛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말한 고통은 일어나지 않았고 첫 만남 이후 인사엔의 삶은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니시의 히로시 씨가 왜 자신을 알고 데려가서 돌아주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점차로 첫 만남의 두려움과 불쾌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니시의 히로시 씨가 여전히 그녀의 은인으로 느껴졌다. 12살이 된 인사에는 여전히 조용했고 구석에 서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전히 풀립 같았지만 그녀의 여린 얼굴에서는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중학생인 은사엔이 처음으로 그 저택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때 처음으로 서강하오시 가문의 저택이 서강하오시 가문의 본가이자 사실상 도시의 랜드마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인사엔 시 가문의 고아로서 이곳에 살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단지 보호받는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괴롭히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위양아오 가문의 영지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인은 니시카와 히로시예요. 새해가 밝아오자 시장호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어른이 되어 더욱 내성적이고 냉정해진 모습이었다. 인사에는 어린 나이에 애 자신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알았던 건 첫 만남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서장호 씨가 돌아왔을 때 서장호 씨는 총상을 입은 듯했다. 그는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날 밤 김민석 씨는 부재 중이었고 하인들은 서장호 씨 다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다. 그래서 서장호 씨에게 약을 전달하는 일은 윤하은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2층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매우 조용했다. 그녀가 문에 다다르자 인사엔이 손을 뻗어 가볍게 노크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은사엔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니시카와 히로시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잠이 든 듯했다. 구급 상자를 내려놓고 나갈 참이었다. 방은 어두컴컴했고 침대 옆 스탠드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인사에는 값비싼 나무 바닥을 더럽히거나 잠든 남자를 깨울까 봐 매우 조심조심 걸었다. 시장호는 침대의 옆으로 누워 있었고 이불은 약간 어지러웠으며 그가 깊이 잠들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인사에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그의 드러난 근육질 가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가슴에 난 크고 작은 수많은 흉터였다. 시장아오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때 잠들어 있던 남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WHO. 그의 시선은 그 마르고 작은 체구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검은 눈동자에 어렴풋이 붉은 기운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마치 피에 대한 갈망에 굴복하려는 듯했다. 인사에는 놀라 숨을 헐떡이며 손에 든 구급 상자를 하마터면 넘어뜨릴 뻔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내 목을 꽉 잡았다. 인사엔. 사와 의도치 않은 천사의 유혹. 인사엔. 시장아오는 눈앞의 소녀를 알아보았지만 손을 놓기는커녕 더욱 세게 잡았다. 인사에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다 검고 유리 같은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시장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키도 커진 듯했고 얼굴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고 점차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마치 어두운 밤에 피어나는 꽃처럼 어둠에 가려져 있지만 결코 뒤처지지 않고 꽃을 피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불태우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아래로 이동하여 그녀의 흰목에 머물렀고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는 브래지어도 없이 꽃무늬 나이트 가운만 입고 있었고 자라나고 있는 가슴이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경멸하는 듯 차갑게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여전히 너무 순진하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명령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몰라. 시장아오는 시선을 들어 큰 소리로 물었다가 손을 놓아 인사엔에게 설명할 기회를 준 듯했다. 서장호 선생님, 김민석 씨가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은사에는 재빨리 심호흡을 하고 공손하고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시장아오는 그런 공손한 태도에 꽤 지친 듯했다. 칼날 같은 눈썹을 찡그리며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불러. 인사에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 하지만 니시의 히로시 씨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그녀에게는 여전히 다소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게 구급 상자입니다. 일단 여기 두겠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주무세요. 은사에는 시장아오 씨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구급상자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서둘러 나가고 싶었다. 그녀가 돌아설 틈도 없이 그녀다 손목이 세게 잡혔다. 시장호는 그녀를 부르더니 갑자기 사악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담요를 잡아당겼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의 알몸 근육질 몸이 인사엔의 시야에 들어왔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몸은 극도로 야성적인 기운을 풍겨 그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은사엔은 깜짝 놀라 아랫입술을 깨물었고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위쪽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그 남자의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인 미소를 보았습니다. 이미 여기 왔으니 떠나기 전에 내 약을 제대로 바르세요. 남자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명령을 내렸다. 그제서야 인사에는 그의 배에 아직 아물지 않은 흉터가 있는 것을 알아챘다. 흉터의 모양으로 보아 총상이었다. 모두의 말이 맞았다. 니시카와 히로시 씨는 실제로 특이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사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상자를 집어들며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탓에 길고 곧은 새까만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시장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시선은 깊고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이 빌어먹을 작은 것, 그 옆모습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 하지만 차가운 미소는 금세 그의 입술에서 얼어붙었다. 예민한 감촉을 느낀 그는 몸을 떨며 인사엔의 손목을 꽉 잡았다. 꼬맹이, 날 유혹하려고? 긴장한 탓인지 인사엔은 손을 빼다가 뜨거운 무언가에 실수로 닿았다. 손을 빼기도 전에 손목이 잡혔다. 따끔거리는 느낌이 손가락 끝에도 남았고 인사에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시장호는 갑자기 힘을 가해 그녀의 몸 전체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인사에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꾸준하고 강렬한 심장 박동에 온몸이 전율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시장하오 씨는 정말 강하구나. 그녀의 턱이 잡혔고 그녀는 그 남자의 위험하고 치명적인 미소를 다시 보았다. 공공호와 발란 여천사의 첫사랑 달빛이 은사엔의 얼굴에 직접 비치자 시장호는 갑자기 힘을 키웠다. 이 얼굴 그러나 그는 재빨리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차갑고 무자비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시선은 너무 차가워서 얼굴을 꿰뚫을 수 있었다. 정말 특별하군요. 그녀가 창녀의 딸인 것도 당연하군요. 그의 미소는 차갑고 경멸스러웠다. 그는 잠시 멍하니 인사엔을 바라보다가 곧 그녀가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더 짙게 드러냈다. 꼬맹아, 넌 아직 날 유혹하기엔 너무 풋풋하구나. 그는 말하면서 한 손을 빼내어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있는 인사엔의 등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녀의 가슴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니시의 히로시 씨 인사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억울하게 버텼지만 그의 강력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침내 뜨거운 눈물 두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시장아오의 손가락을 적셨다. 내가 말했잖아. 그냥 내 이름을 부르라고. 시장호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며 마침내 인사엔의 턱을 놓았지만 손은 그녀의 가슴에 얹어두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순진하고 비열한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듯했다. 시장아오 유나은은 당황한 나머지 처음으로 니시카와 히로시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은인이 아니었다. 갑자기 니시카와 히로시 씨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무섭고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모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니시의 히로시 씨는 왜 그녀를 이렇게 대하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를 저주했을까? 인사엔 이걸 기억해. 나를 유혹하고 싶다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잔혹한 경고를 남긴 후 니시카와 히로시는 마침내 손을 댔다. 인사에는 재빨리 몸을 풀고 눈물을 참으려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 시장호 씨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사에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 상자를 집어들고 돌아서서 떠났다. 시장호가 그 가느다란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매혹적인 얼굴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번쩍이더니 그의 눈은 순식간에 폭력적이고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년은 년이야. 멸시받는 창녀야. 창녀의 딸도 마찬가지다. 그날 밤 이후 유나은은 니시카와 히로시 씨를 만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데 니시카와 히로시 씨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2년 전에 저주가 실현되었고 어린 소녀는 니시의 히로시 씨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14살의 그녀는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어린 그녀의 가슴에는 반항심도 싹 텄습니다. 그 남자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기에 그녀의 반항심은 유난히 일찍 나타났고 유난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시끄럽고 비오는 어느 날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이 차에 치여 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간신히 살아있는 채로요. 차가 그녀 앞에 멈춰섰고 그녀는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정장에 넥타이를 맨 그는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시장호, 처음으로 은사에는 그 남자, 그 악마 같은 남자를 의심하고 반항했습니다. 포효는 곧 포구 소리에 묻혀 완전히 무력하고 절망적인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맑았고 마치 얼음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그녀의 귀를 꿰뚫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눈앞에서 이렇게 끔찍한 운명을 겪는 것을 보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인사엔 포구가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얼려버렸다.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은 그녀에게 완전히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이 싫어요. 그 점고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얼굴에 떠오른 세 단어는 고집과 마지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위험하고 치명적이었다. 인사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다.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도 악마의 속삭임이 천천히 들려왔다. 006화 반란 천사의 첫 키스피를 흘린 후 천사들은 더 이상 악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악마의 복수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은의 14번째 생일에 김민석 씨는 유나은에게 바비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아름다운 검은 곱슬머리에 큰 눈, 그리고 달콤한 미소가 돋보이는 아주 예쁜 인형이었습니다. 인사에는 그날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저택에서 보낸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니시의 히로시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바비 인형을 안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 텅 빈 광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를 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주변을 돌아걷고 싶어졌지만 분수 옆에 혼자 앉아 술에 취해 있는 그를 보자 그녀는 설명할 수 없이 살짝 돌아서서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기억이 맞다면 그때가 그녀가 니시의 히로시 씨가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을 처음 본 때였다. 심지어 그것은 취약성과 고통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악마조차도 취약한 면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시장호는 멀리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여전히 알아챘다.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길고 곧은 새까만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머리를 빗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풀어 바람에 날리게 두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깊고 몽롱한 눈은 인사엔의 손에 들린 바비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시장하오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인사엔을 끌어안고는 그녀의 머리를 껴안고 진한 키스를 했다. 인사엔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아름답고 유리 같은 눈은 그녀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잘생긴 얼굴을 응시하며 커졌다. 아니, 니시카와 히로시, 아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남자의 키스는 뜨겁고 깊었고 그녀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순간 거의 미친 듯이 그녀를 휩쓸었다. 아름다운 생일 밤이 되어야 할 그날 밤, 악마에게 잔혹하게 빼앗긴 그녀의 첫 키스였다.
공황, 긴장, 무력감. 그녀의 머릿속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녀는 남자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이름 같은 거. 시장호는 너무 취해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인사엔 역시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악마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다. 유나은의 생일 다음 날 그녀의 중학교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 니시의 히로시의 사적인 공간에서 특별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대한 일을 할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김민석은 서장호 씨가 되려면 다양한 훈련을 거쳐 강하고 불멸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강력하고 파괴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악마를 없앨 만큼 강력해질 수 있을까요? 니시카와 호시는 케이터링, 호텔, 관광, 금융, 은행업, 부동산, 공연예술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제국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입니다. 이후 2년 동안 시장호 가문의 권력은 거의 광란적이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확장되어 시장호 그룹과 시장호 지하 세계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시장호 가문의 젊은 회장 시장호는 극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대기업들을 집어삼켰고 유혈 사태와 무자비함으로 재계의 시장호 가문의 전설을 새겼습니다. 히로시 니시에가 불어오는 바람은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은의 훈련은 점점 더 기괴해졌다. 사격 훈련에서는 처음에는 고정된 표적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동물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나중에는 니시의 히로시 일족을 모욕한 범죄자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남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를 때리지 않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장호가 악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은사에는 이 악마를 없애야 합니다. 007화 징벌 악마의 표식 일전설에 따르면 악마의 날개 덕분에 인간 세계에 머물 수 있지만 날개가 부러지면 악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6살이 되어서야 유나은은 마침내 탈출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아니, 악마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간신히 저택을 탈출한 그녀는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니시카와 하오는 도망치는 소녀를 품에 안았다. 다투라꽃처럼 서서히 피어나는 소녀는 평소처럼 깊고 무서운 차가움을 지닌 눈을 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발로 차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닫은 후 쾅 닫았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 소녀를 거칠게 침대 위로 내던졌다. 밖은 늦은 밤이었고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몇 줄기만이 보였다. 그녀가 몸부림치기도 전에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꼼짝 못하게 눌렀다. 처음으로 인사에는 시장아오를 두려움 없이 마주했다. 평소 맑고 투명한 눈동자에 고집까지 가득했다. 2년간의 성장과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소심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키도 커지고 몸도 더욱 풍성해졌으며 곡선도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의 시그니처인 새까만 직모는 더욱 매끄러워져 허리까지 닿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폭포처럼 쏟아졌다. 또한 희미한 빛이 반짝여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더 이상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천천히 변하는 그 아름다움은 매혹적이고 치명적이다. 아마도 이날이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일지도 모릅니다. 시장호,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인사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 잘생기고 차가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 문제는 니시카와 히로시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대담해지고 무법천지가 되어 심지어 그에게 맞서 도망칠 용기까지 냈다. 그는 분명히 도망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망쳤을 뿐 아니라 그에게 질문하는데도 너무나 고집이 세졌다. 인사엔, 좋아. 오늘 밤 죽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죠. 그럼 내가 애원할지
아니면 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행동을 계속할지 두고 보죠. 이제 그녀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은 이상 그의 파괴적인 충동이 마침내 풀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 말을 들은 인사에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눈빛의 고집이 다소 누그러졌다. 깊고 어두운 그 눈동자 속에 서서히 치솟는 폭풍, 치명적인 무자비함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는 순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뜩한 말을 내뱉은 시장호는 일어서서 술장으로 가서 병을 하나 집어들고 돌아왔다. 인사에는 일어나 앉아 그가 코르크 마개를 뽑아 병을 들어 독한 술을 입에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곧바로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인사에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가 몸부림치기도 전에 열정적인 키스가 이루어졌고 그녀의 입술이 깊숙이 잠겼습니다. 아니오독한 술이 그녀의 입에 쏟아지자 인사에는 본능적으로 저항하며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시장아오는 그녀의 저항을 감지하고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었다. 술 탓인지 그의 검은 눈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은사엔의 입술에서 와인이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무자비하게 그녀의 턱을 잡았다. 삼켜라. 그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인사엔에게 격렬하게 키스했다. 하지만 인사엔은 여전히 거부했다. 독한 술에 대한 선천적인 혐오감이 있는 듯했다. 뜨겁고 강렬한 키스를 하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기침했다. 헛기침, 안 돼. 008화 징벌, 악마의 표식 이젠장. 마침내 니시카와 히로시는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와인 한 모금을 꿀꺽 삼켰다. 그의 검은 눈은 마치 피에 대한 갈망에 굴복할 듯 더욱 붉게 물들었다. 풀려난 인사에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며 기침을 하고 있었다. 진정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키 크고 근육질의 몸에 짓눌렸다. 찢어.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장호는 은사엔의 셔츠를 거칠게 찢어버렸다. 그녀에게 오한이 스며들었고 인사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신 상태였다. 헛기침 헛기침한데 저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가혹한 선고를 내뱉었고 그의 행동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다. 인사에는 드레스만 입고 있었는데 그는 재빨리 그녀의 속옷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다. 시장아오 안 돼.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남자의 잔혹하고 무정한 얼굴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한때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고집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연약해졌다. 시 지양아오는 그녀의 반응에 꽤 만족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밝고 알몸은 그의 파괴적인 욕망을 무한히 키우는 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와인 한 병을 집어들었고 얼굴에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납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튀김. 병이 캐비닛에 부딪히자마자 산산이 조각나 독한 술이 쏟아지고 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가 날카로운 파편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보던 인사엔의 눈이 커졌다. 절망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가 저항하기도 전에 시장아오는 은사엔의 몸을 거칠게 뒤집어 얼굴을 위로 향하게 했다. 아, 절망으로 가득 찬 어두컴컴한 방 안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곧 피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시장아오는 조각을 들어 올려 인사엔의 등 어깨뼈에 무자비하게 꽂았다. 인사엔은 너무 큰 고통을 느껴서 시야가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윙윙거리더니 결국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야 안 돼 아파요. 하지만 남자는 전혀 듣지 못하는 듯 파편을 꽉 움켜쥐고 인사엔의 어깨뼈에 마치 어떤 흔적을 남기려는 듯 긁어댔다. 곧바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인사에는 시트를 꽉 움켜쥐고 고통에 거의 경련을 일으킬 뻔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라앉자 반대편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인사에는 마침내 신음하며 극심한 고통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무력하고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둬요, 제발. 그러나 이러한 호소는 더욱더 격렬한 난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 이제 와서 애원하는 거냐? 그는 말하면서 그녀의 뼈를 꿰뚫고 싶어하는 듯이 더욱 힘을 가했다. 아야, 아파요. 하지만 그녀의 신음소리는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떨었고 그의 검은 눈은 피에 대한 갈망과 파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시 지앙아오가 도망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넌 내가 데려온 존재일 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감히 도망치려고 하다니? 인사엔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이걸 잘 기억해. 뜨거운 눈물이 시트를 적셨지만 인사에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기억했다. 그 잔인하고 무정한 남자가 파편으로 그녀의 살갗을 꿰뚫고 심지어 뼈까지 뚫으려고 했던 그 일을 그녀는 평생 기억할 것이다. 울려서 자게 하세요. 그의 붉어진 눈은 그녀의 가녀린 몸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장아오는 손을 뻗어 그녀의 새까만 생머리를 꽉 잡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고 달빛에 얼굴이 드러났다. 어린아이 같은 면모는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 어리석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상처가 잡아당겨지고 날카로운 통증의 은사에는 몸을 떨었다.